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인디자인 1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2년 5월달 A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환경부터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인디자인을 실행하고 나면 오른쪽 상단에 현재 작업 환경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단추가 있습니다. 저는 현재 타이포그라피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CC 버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CC 버전과 CS 버전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타이포그라피라고 하는 작업 환경은 글자들을 작업할 때 필요한 메뉴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1번과 3번 문제를 풀 때는 타이포그라피라고 하는 환경으로 설정해 놓으시면 작업하기가 편할 거고요. 2번 문제에서는 전자책을 제작하는 문제이지요. 거기에서는 하이퍼링크나 버튼을 이용해서 인터랙티브한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메뉴는 인터랙티브 for PDF라고 하는 환경으로 설정하시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메뉴들이 쫘라락 모여 있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메뉴들을 모아서 볼 수 있는 환경, 저는 타이포그라피와 인터랙티브 두 가지를 추천을 해드려요. 우선 타이포그라피라고 하는 환경으로 설정을 해서 1번 문제를 풀 거고요. 왼쪽에 도구 상자의 경우에는 두 줄로 이렇게 모아서 보는 방법이 있고요. 가장 꼭대기에 보시면 조그만 화살표 보이실 텐데요. 이 친구를 클릭하게 되면 한 줄로 길게 늘려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두 줄로 모아서 저는 작업을 할 거고요. 맨 위쪽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원하는 메뉴들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면 대화창이 뜰 거고요. 시험에 필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곳에 가시게 되면 컬러 테마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픽 작업을 할 때는 아무래도 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두운 테마로 작업을 많이 하시는데요. 문제풀이 하는 동안에 저는 잘 보이라고 밝은 테마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문제풀이에서는 아무래도 문제를 따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창문을 이렇게 따로따로 띄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오픈 다큐먼트 에즈 탭이라고 하는 친구를 V체크를 해제시켜 놓은 상태예요.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문제를 혼자서 넓게 풀 거기 때문에 이 친구는 V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로 창문을 크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기본적으로 문서를 출력할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로 되어 있을 건데요. 선의 경우에는 밀리미터가 아니라 포인트라고 하는 단위를 씁니다.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한번 더 보시는 게 좋겠죠. 혹시라도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의 색깔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색상을 정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일단 그대로 기본값으로 두고 작업을 할 거고요. 디스플레이 퍼포먼스라고 하는 친구를 보시게 되면 이미지들을 삽입했을 때 그 이미지들의 퀄리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책을 출판하는 경우에는 그 안에 들어있는 그림들이 많을 테니까 높은 퀄리티로 출력을 하게 되면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어서 기본적으로는 이 친구가 티피컬로 되어 있을 텐데요. 우리는 시험 문제에서 그림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기 때문에 화질을 굳이 낮추지 않고 하이 퀄리티로 그대로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설정하시게 되면 문제풀이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네요. 오케이.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지에 보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파일의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네요. 새로 만들도록 할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니까 New 다큐멘트. 대화창이 뜨면 파일의 이름부터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 풀 거고요. 단위는 밀리미터 단위인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죠. 323, 높이는 470, 페이지 수는 하나이고요. 단은 두 개죠. 그 단의 간격이 9mm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백을 보시게 되면 그 여백의 값이 마진, 탑과 바텀 모든 아이들의 값이 똑같으면 링크가 걸려 있어도 되지만 상하 좌우가 다를 경우에는 링크가 같으면 안 되겠죠. 얘는 뽀사주겠습니다. 탑 값은 상이겠죠. 위쪽은 20, 바텀도 20, 좌우는 인사이드 15, 아웃사이드 15라고 해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블리드라고 하는 아이는
3mm로 공통되어 있으니까 이 친구는 링크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3mm 주시면 되겠네요. 슬러그라고 하는 친구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이 친구 값은 무시하겠습니다.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세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미지들을 배치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될 것들은 색상 값들을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색상 값들의 경우에는 글자 작업을 할 때 특히 미리 뽑아놓은 색깔들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스와치라고 하는 패널에다가 색상을 뽑아주시고요. 색상을 단색으로 실정되어 있는 것들은 단색으로 뽑으시면 되겠지만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되어 있는 아이는 그라디언트이기 때문에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색깔을 불러오셔야 되겠죠. 스와치 패널에 가겠습니다. 제일 끝자락에 있는 친구, 그 친구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더하기 누르시게 되면 쌍둥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예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깔 값 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하게 되면 색상 추가된 게 확인될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더하기 얘를 바꿀 거예요. 더블 클릭 색깔들 넣어주시면 됩니다. 단색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추가시켜주면 되겠고요. 그라디언트의 경우에는 그라디언트 패널에 가셔서 깜장이와 하양이 색깔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에디트 스와치라고 해서 스와치에다가 낀가 넣어주시게 되면 스와치 패널 끝자락에 그라디언트가 추가된 거 확인할 수 있죠. 색상값 바꾸려면 더블 클릭해서 대화창 띄워줍니다.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이 물감의 색깔이에요. 얘를 1하고 콩 찍으시게 되면 색깔 값을 넣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있는 친구도 뿅 찍었는데 이번엔 색깔 값을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스와치 미리 뽑혀져 있는 색깔들이 보이는군요. 그건 스탑 컬러가 어느새 스와치로 바뀌어 있기 때문인데요. 요거는 다시 CMYK로 바꾸시면 직접 입력 가능합니다. 필요한 색상 값들은 다 뽑았네요. 스와치는 저희가 끝났고요. 나중에 글자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 글자들의 모양이 미리 만들어져 있군요. 단락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패러그래프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패러그래프 스타일을 선택하시게 되면 기본 베이직 패러그래프가 있을 거고요. 아무래도 영문판이다 보니까 더블 클릭해서 베이직 캐릭터 기본 글자가 영문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한글들을 갖고 올 건데 영문으로 되어 있으면 한글이 인식이 안 돼서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글꼴을 기본 한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바탕이든 굴린이든 도든이든 상관은 없고요. 아무거나 선택해서 기본을 정의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더하기 눌러주시게 되면 추가되는 거 확인되시죠? 이 친구를 더블 클릭하셔서 대화창이 뜨면 이름을 맞춰주면 되겠죠. 전문이라고 스타일의 이름 줄 거고요. 베이직 캐릭터에 보시게 되면 도둠의 16이라고 했으니까 사이즈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행간이라고 하는 건 줄의 간격이에요. 리딩 24로 맞춰줄 겁니다. 자가는 트래킹,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이죠. 마이너스 50. 글자의 색깔은 캐릭터 컬러에 가시게 되면 선택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서 미리 뽑혀져 있는 스와치에서만 선택이 가능하니까 색깔을 먼저 뽑아놨던 거예요. C100에 M30, Y100 추가하시면 이렇게 전문이라고 하는 아이가 맹글어졌죠. 이 친구를 기반으로 해서 추가해서 만들어 주시면 될 텐데요. 베이직이라고 하는 아이 그거를 더하기 만들어 주시면 패러그래프가 생긴다고요. 더블 클릭하셔서 대화창이 뜨면 본문 1번입니다. 베이직 캐릭터를 선택하셔서 도둠의 크기가 16이고요. 줄 간격은 24이고요. 자가는 마이너스 50. 글자의 색깔 캐릭터 컬러에서 고르시면 되겠죠. C100에 M70. 반복하시면 됩니다. 베이직 패러그래프 기반으로 해서 새로 만들 거라고요. 만들어져 있는 친구 더블 클릭하셔서 대화창 띄우고 반복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시작 표시 문자라고 되어 있는 친구는 첫 번째 글자가 커지는 거 결과물을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실 텐데요.
그 친구들에 대해서 드랍캡이라고 하는 곳에 가시면 라인을 몇 자리만큼 차지하나요? 라고 두 자리만큼 차지해요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글자는 몇 개만큼 커지나요? 라고 했을 때 한 글자만 커져요 라고 결과 보시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패러그래프 스타일 정의가 다 끝났으면 페이지 기본으로 돌아오세요. 일단 기본 글자를 썼다가 그 이외에 스타일이 필요한 아이들은 그때그때 적용을 해줄 거니까요. 개체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남의 거 불러오는 건 오픈이 아니에요. 플레이스라고 갖다 붙일 겁니다. 경로를 찾아가시면 되겠죠. 시험장에는 문서 안에 GTQ 안에 이미지들이 모여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 필요한 이미지를 선택하셔서 열기 하시게 되면 이렇게 그림이 쫓아다니는 거 확인이 되시죠? 클릭 드래그 하셔서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그 친구에 대해서 지시되어 있는 효과들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이펙트스 효과 가시면 여러 가지 효과들 들어 있을 거고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베벨 앤 엠보스, 프리뷰로 깜빡깜빡 보시면 효과를 넣었을 때와 안 넣었을 때를 비교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림자도 같이 주겠습니다. 드랍 섀도우. 그림자를 넣었을 때 그림자가 굉장히 좀 진하게 보이네요. 드랍 섀도우의 농도, 오퍼시티를 좀 낮춰보도록 할까요? 이 정도인 것 같죠? 자, OK 단추 눌러서 적용을 해줬습니다. 2번 가지고 오겠습니다. 파일에서 가지고 올 거니까 플레이스 1급의 2번을 열기 클릭 드래그해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친구에 대해서도 문제에서 이펙트가 적용이 되어 있네요. 오른쪽 버튼 이펙트스 그라디언트 페더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라디언트를 넣고 보니 결과물과 우리 거 방향이 좀 다르죠? 결과물에서는 아래쪽이 짙은 색깔, 위쪽이 옅은 색깔인데 우리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앵글 값을 조절하시면 되겠죠? 아무래도 이미지를 나중에 넣었던 친구가 뒤에 가 있는 게 좋겠네요. 배경으로 써먹을 거니까요. 어레인지 순서를 맨 뒤로 빼겠습니다. 샌드 투 백.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죠? 커다란 이미지를 자꾸 들었다 놨다 하게 되면 위치가 틀어지니까 오른쪽 버튼 락을 걸어서 잠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선택되지 않네요. 파일을 가지고 오실 때 매번마다 파일에서 플레이스 가져오는 게 좀 귀찮군요. 단축키를 쓰시면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D. 그림 3번을 불러오려고 합니다. 그림 3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에 3개가 같이 들어있고요. 여기 결과물 보니까 따로따로 배치를 해야 되는데 네모난 모양의 모서리를 깎여 있는 이런 친구 틀을 하나 만들어서 따로 정착을 하는 게 좋겠네요. 바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렉탱글 프레임이라고 텅 비어있는 상자를 하나 임의로 만들어 줄 거고요. 그 상자에다가 가둬 놓겠습니다.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D 하게 되면 이 상자에다가 가둬 놓을 테다. 갖고 와라 라는 뜻이죠. 이 이미지를 갖고 올게요. 열기라고 하시게 되면 요래요래 들어간 거 확인이 되시죠? 선택 도구를 눌러서 한번 선택하시게 되면 이 상자가 선택된 거고요. 안쪽에 동글동글 구슬 보이시나요? 클릭하시게 되면 실제 안에 들어있는 그림의 크기예요. 상자는 요따만한데 그림은 굉장히 크군요. 그 그림의 크기를 줄이실 수도 있어요. 안쪽에 들어있는 굿을 꾹 누르고 기다리시면 이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가 투영돼서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상자에 이 정도 배치됐으면 좋겠구나 라고 배치해 주실 수 있겠네요. 한번 선택하시게 되면 상자를 선택한 거고요. 다시 한번 굿을 누르시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그림만 선택한 상태. 서로 의미가 다르죠. 상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한번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친구를 선택했을 때의 옵션 상태를 보시게 되면 모서리가 뾰족해요 라고 선택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모퉁이를 둥글게 해주세요 10mm만큼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값을 조절하시면 되겠죠. 모퉁이의 둥글기를 라운디드 둥글둥글하게 얼마만큼이요? 10mm만큼이요 라고 값을 주시게 되면 모퉁이가 이렇게 따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나중에 글자들을 넣었을 때 요 글자들이 그림을 밟고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텍스트 감싸기도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오른쪽 패널을 보시게 되면 현재 저희는 타이포그라피 환경인 거죠.
텍스트 랩이라고 씌워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얘를요 라고 선택하시고 텍스트 랩이라고 하시게 되면 하나, 둘, 세 번째 옵션에서 둥글둥글하게 채워줄 건데 하나, 둘, 셋이라고 간격을 수정해 주실 수 있겠죠. 가장자리에 보시면 이렇게 하늘색으로 살짝 모퉁이를 보호해 준 거 확인될 거예요.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콩 찍으시게 되면 저 선택됐어요 라고 파란색 테두리 보이시죠? 복사하실 때 안쪽에 굿을 건드리지 마세요. 요거는 그 안에 들어있는 수박 그림만 선택한 거기 때문에 자, 여기 바깥쪽에 있는 그림 Alt 누르게 되면 화살표가 쌍둥이로 복사하겠다라는 의미로 바뀌었죠. 클릭 드래그해서 복사할 거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복사할 겁니다. 적당히 배치를 해주세요. 안쪽에 들어있는 굿을 꾹 누르고 기다리시면 그림이 투영돼서 보인다고요. 원하는 위치에다가 배치. 안쪽에 동그리 굿을 꾹 누르고 기다리시면 그림이 투영돼서 보여요. 요거를 여기에 보이게 쭉 갖다 놓으시면 되겠죠? 1급에 4번 불러올까요? 컨트롤 D 눌러서 파일을 불러올 겁니다. 열기. 1급의 4번의 경우에는 클리핑 패스라고 해서 요 그림의 가장자리를 잘라서 그 이외에 필요 없는 것들은 잘라내려고 하는가 봅니다. 오브젝트라고 하는 메뉴에 가시게 되면 쭈루룩 내려왔을 때 클리핑 패스라고 하는 메뉴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옵션을 열어보시게 되면 현재는 None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디텍트 엣지 그럼 이렇게 이미지의 가장자리만 추출을 해주죠. 오케이. 그 상태에서 가장자리를 감지해 준 걸 텍스트로 감싸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텍스트 랩이라고 하는 패널 가시게 되면 하나, 둘, 셋, 세 번째 옵션 가장자리를 감싸주세요. 얼마만큼이요? 간격을 보아하니 6mm만큼이요 라고 되어 있네요. 가장자리에 이렇게 하늘색으로 방어막 쳐진 거 보이시죠? 선과 도형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툴 이용하셔서 선을 쭉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삐뚤어지지 않도록 왼손의 도움 받습니다. 쉬프트 눌러주시게 되면 쭉 뻗은 선이 만들어질 거예요. 개체를 선택하시고 그 친구에 대한 옵션 값을 보시면 되겠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선의 길이 그리고 굵기, 색상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옵션을 쓰셔도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패널을 쓰셔도 되고요. 편한 대로 작업하세요. 기럭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의 길이는 293이라고 했으니까 값을 맞춰주시면 되겠고 그 선에 대해서 모양새는 굵은 선 2개 있습니다. 라고 티크티크 선에 대한 굵기도 값이 7포인트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색깔 값도 스와치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그걸 복사해서 여기다가 또 배치를 하고 기럭지 값만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Alt 누른 상태에서 쌍둥이 화살표 나오면 드래그해서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값을 110이라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형도 넣어보도록 할까요? 도형은 사각형을 만들어라. 자, 렉탱글 툴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사각형 만들어질 거고요. 그 사각형에 대한 것도 값이 지정이 되어 있네요. 213이고요. 높이 값은 62라고 되어 있는 값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죠. 색상값 스와치에서 찾으시면 되겠고 선에 대해서도 색상과 그라디언트 색상이군요. 선은 그라디언트 두께값을 주도록 할게요. 효과도 그림자가 들어있군요. 그림자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이펙트스 드랍 섀도우 그림자 주도록 하죠. 그림자가 너무 짙다 싶으시면 오퍼시티 값을 좀 낮춰주시게 되면 살짝 흐려져요. 배치를 적당히 하십시오. 나머지 글자들을 얹으시면 될 텐데요. 타이핑을 일일이 해야 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직접 크기나 색상들 지정이 되어 있고요. 소스로 제공해주는 글자가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을 복사해서 쓰실 때는 패러그래프 스타일, 단락 스타일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타이핑을 하도록 할까요? 타입 툴 이용해서
여기다가 글씨를 얹겠습니다 라고 드래그해서 상자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글자에 대해서도 작업하고 있으면 위쪽에 옵션 뜹니다. 거기에서 설정하셔도 되고 오른쪽에 있는 캐릭터 글자 패널에서 작업하셔도 되고 편한 대로 찾아서 작업하세요. 나머지 글자들은 미리 소스에서 제공해준 텍스트 파일이 있을 겁니다. 1급의 5번 텍스트 파일을 열어서 가지고 오도록 하죠. 만들어져 있는 글자들 필요한 부분만큼만 블럭 잡으셔서 컨트롤 C 복사하시고요. 글자를 넣을 상자, 텍스트 상자를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컨트롤 V 붙이시게 되면 글자가 이렇게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글자들에 대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패러그래프 스타일 중에서 콕콕 찍어서 요건지 저건지 그건지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죠. 일단 이 친구는 전문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색깔 값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 정도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텍스트 상자를 만들어서 클릭 드래그 만들어져 있는 글자 필요한 만큼 쫙 블럭 잡아서 복사 컨트롤 C 만들어 놓은 상자에다가 컨트롤 V 붙이시게 되면 글자 들어가죠. 글자들에 대해서 만들어져 있는 패러그래프 스타일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자의 크기는 적당히 보시고 조절하시면 되겠네요. 나머지 글자들 필요한 아이들 작성하셔서 적용하시면 되겠죠. 하나를 잘 만들어서 Alt 드래그해서 복사하시고 글자만 바꾸시면 되겠군요. 전체적인 배치가 끝났으면 왼쪽에 있는 도구 상자에서 미리 보기 형태를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클릭하셔서 결과물과 비슷한 느낌이 드는지 틀어진 건 없는지 삐져나온 건 없는지 한번 더 확인을 해 보시고 파일을 저장을 하시면 될 겁니다. 파일을 저장하실 때 두 가지 형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군요. 하나는 인디자인 파일이고요. 또 하나는 PDF 파일입니다. PDF의 경우에는 내보내기를 하실 적에 모든 프린터에 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지정이 되어 있군요. 우선 인디자인 파일로 저장을 할게요. 파일을 세이브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에 G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다고 했었죠. 파일의 이름은 맨 처음에 지정했던 그 이름 그대로 INDD 파일로 저장할 겁니다. 인디자인 파일 저장이 끝나고 나면 한 번 더 파일을 이번엔 내보내기 할 거니까 엑스포트라고 해줄 거고요. 내보내는 것도 역시 경로 GTQ인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죠. 파일 형식 보시게 되면 PDF 형식으로 저장을 하시되 프린트 출력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저장을 할 겁니다. 저장 단추 누르시게 되면 대화창이 하나 뜰 텐데요. 문제에서 제시했던 모든 프린터를 표시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거 마커스에 가시게 되면 설정 가능합니다. 마커스에서 올 프린터스라고 보이시죠?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로 엑스포트 내보내시면 첫 번째 문제가 끝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전자책을 만드는 문제로군요. 용지 사이즈와 페이지 지정된 대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 거예요. 파일, 뉴, 다큐먼트. 파일의 이름을 주도록 하지요.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니까 2라고 줄 거예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지 확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지 사이즈 160에 195라고 지정된 대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페이지 수는 6개라고 되어 있네요. 페이지는 6개입니다. 첫 번째 스타트는 1번이겠죠. 컬럼은 2개, 그리고 그 컬럼의 간격의 경우에는 3mm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춰주도록 할게요. 마진 간격이 상하 좌우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링크는 뽑아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위쪽과 아래쪽은 25라고 했고요. 좌우는 15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리드 도련은 3mm니까 그대로 가면 되겠군요. 용지가 만들어진 걸 보니까 이렇게 페이지가 약간 어긋나게 되어 있는데요. 요건 페이지에서 세팅을 다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건 색상 값들을 뽑아내는 거죠. 스와치 패널에 가셔서 필요한 색상 값들을 하나하나 넣어 주시고요. 글자 작업을 했을 때에 그 글자들이 미리 만들어져 있죠. 단락 스타일, 패러그래프 스타일도 만들어 주도록 하죠. 스와치 패널에 가셔서 제일 끝자락에 있는 친구,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새로 만들 겁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색상 값에 대한 대화창이 떠요. 색상 값을 하나하나 넣어주도록 하죠. 반복하시면 됩니다. 더하기 색상 넣는 이라고 더블 클릭해서 나와 있는 색상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색상들은 다 뽑았고요. 패러그래프 스타일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베이직 패러그래프에서는 영문판이기 때문에 기본 글꼴 베이직 캐릭터가 영문으로 되어 있었죠. 이 친구는 한글 글꼴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패러그래프를 만들겠습니다. 패러그래프 스타일 1번 새로 추가됐죠. 더블 클릭하셔서 대화창이 뜨면 패러그래프의 이름과 글꼴, 기타 등등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베이직 캐릭터에서 글꼴 맞춰줄 거고요. 행간이라고 하는 건 리딩, 줄 간격을 얘기해요. 자간이라고 하는 건 트래킹,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얘기합니다. 글자의 색깔은 캐릭터 컬러 가셔서 지정된 색깔 선택하시면 되겠죠. C40에 M100짜리 베이직 패러그래프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하나 추가해 줄게요. 만들어진 친구는 더블 클릭하셔서 대화창 띄우시고 이름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1 시작 표시 문자는 2줄짜리라고 되어 있죠. 그 친구에 대해서는 결과물을 보시고 2줄만큼 자리 차지하고 있는 이 친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드랍캡에서 라인 2줄만큼 차지하니까 2라고 해줄 건데 커지는 글자는 1개니까 캐릭터는 1이라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복하세요. 베이직 패러그래프 더하기 단추 누르시고 만들어진 친구는 더블 클릭하셔서 대화창 띄워주시면 됩니다. 패러그래프 스타일을 몽땅 다 설정하셨으면 기본 베이직으로 돌아오십시오. 기본 글자는 아무런 스타일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할 거니까요. 페이지를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패널에 가시게 되면 이렇게 첫 번째 페이지가 표지처럼 따로 나와 있고 두 개씩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결과물 보시게 되면 무조건 2페이지씩 양쪽으로 펼쳐져 있으니까 페이지를 좀 배치 달리 해볼게요. 페이지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Allow 다큐먼트 보일 겁니다. 클릭하셔서 내 마음대로 수정을 할 거다. 맨 끝자락에 있는 아이를 질질질 끌어서 앞쪽에다가 끌어다 놓으시되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착 붙여주시게 되면 양쪽으로 펼쳐져 있는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마스터 페이지 설정이라고 해서 페이지의 번호와 짝수 페이지에는 삼각 버튼 넣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쪽을 하나 볼게요. 양쪽으로 펼쳐져 있는 거에서 페이지 번호가 양 끝단에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삼각 버튼이 오른쪽 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마스터 페이지는 A 페어런트라고 하는 이 친구를 얘기해요. 버전에 따라서 A 마스터라고도
A 페어런트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든지 상관은 없고요. 자, 요 친구한테라고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제 페어런트 마스터 페이지로 들어온 거고요. 거기에다가 페이지의 번호와 삼각 버튼을 넣으시면 되는데요. 요거를 같은 레이어 상에서 만들게 되면 우리가 마스터에서 벗어나서 1, 2, 3, 4 페이지로 넘어갔을 때에 색깔을 넣게 되면 나의 페이지 번호가 가려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 좀 곤란하겠죠? 레이어를 따로 분리하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 가셔서 기본 레이어 1번으로 되어 있는 건 밑에 깔으시고 더하기 눌러서 레이어 2번 그 위에다 얹어진 곳 여기는 그러면 항상 가려지지 않겠죠? 레이어 2번이라고 세팅된 상태에서 우리의 마스터 돌아오시고 글자를 넣으시면 되겠죠? 타이프 툴 들으셔서 여기 구석에다가 페이지 번호를 넣겠습니다. 라고 상자 만들었어요. 커서가 살짝 깜빡깜빡하는 거 보이시죠? 글자를 넣겠습니다. 타이프, 인서트 스페셜 캐릭터, 특수 문자를 넣을 건데요. 마커스에 가시면 커런트 페이지, 현재 페이지 번호를 집어넣을 수가 있을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A 마스터에 해당하는 페이지 번호가 자동으로 들어갔다라고 A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 친구의 글자 모양에 대해서도 문자 효과에 가시면 페이지 번호는 이렇게 써주세요 라고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맞춰보도록 할까요? 글자들을 블럭 잡으셔서 글꼴, 타임 뉴, 로만, 볼드, 12 색깔도 지시되어 있는 대로 맞춰주시면 될 텐데요.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복사해서 왼쪽 페이지를 오른쪽 페이지에다가 붙여 놓으시면 되겠죠. 알트 드래그 하셔서 복사해서 갖다 놓으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페이지에다가 삼각형의 버튼을 넣도록 할게요. 렉탱글 툴 꾹 누르고 계시면 폴리건 툴 보입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대화창 뜨면서 크기와 사이드 정할 수가 있네요. 삼각 버튼의 경우에는 5mm에 5mm짜리 면은 3개니까 3이라고 주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하나 만들어진 친구의 색상 정해져 있죠. 채워주는 색상 값 선택하셔서 스와치에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복사해서 써먹으면 되겠죠. Alt 눌러주시고 쌍둥이 화살표 나왔을 때 드래그해서 갖다 놓습니다. 빙그르르 돌리도록 할까요? 삼각형의 버튼의 경우에는 인터랙티브를 걸어주셔야 될 텐데요. 상호작용을 할 때에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글자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삼각 버튼에 대해서는 이전과 다음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걸어주시면 됩니다. 우선 위쪽에 저희는 글자 작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타이포그라피라고 하는 환경을 선택해서 작업했는데요. 여기에서 상호작용은 인터랙티브라고 하는 환경으로 바꿔주시게 되면 이렇게 메뉴들이 달라지게 돼요. 삼각형의 버튼을 선택한 상태에서 버튼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버튼앤 폼이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그 타입을 고르실 수가 있어요. 버튼으로 써먹을란다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거기에서 언제 얘네들이 움직일까요? 라고 이벤트가 있고요. 클릭할 때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온 클릭. 그러면 어떤 액션이 일어나길 원하나요? 더하기 누르시면 여러 가지의 액션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향하는 건 이전 페이지니까 go to previous page라고 하시게 되면 이전 페이지로 가라 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같은 방식으로 오른쪽에 있는 단추도 선택을 할게요. 버튼스 폼이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타입을 버튼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어떨 때 움직일 건지 이벤트는 온 클릭, 클릭이라고 했을 때 움직일 겁니다. 어떤 액션이 필요한가요? 액션에 더하기 누르시면 다음 페이지로 이동할 거예요. Go to next page라고 하시게 되면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단추 콩 찍으시면 previous, 오른쪽에 있는 단추 클릭하시면 next page 잘 걸려져 있죠. 다시 타이포그라피로 돌아올게요. 글자 작업을 마저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페이지 마스터에서 작업할 수 있는 것들은 끝났습니다. 페이지의 번호도 작업을 했고요. 삼각형의 버튼을 넣어서 인터랙티브 상호작용도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리는 아이들은 레이어를 1번 다 아래쪽으로 깔아서 그릴 겁니다 라고 1번 레이어로 돌아오시면 되겠고요. 마스터 페이지에서도 벗어나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있는 페이지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실제 페이지로 이렇게 6개 페이지 있는 곳으로 돌아왔네요. 필요한 이미지들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남의 거 갖고 오는 거는 플레이스라고 했고요. 단축키를 쓰시는 게 좀 더 빠를 거다라고 했었죠. 컨트롤 D. 시험장에 가시면 문서 안에 GTQ의 이미지들 모여 있다고 했었습니다. 1급의 6번 열기. 고전파 음악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들어있군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적당한 크기로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컨트롤 D 눌러서 계속 반복적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D를 눌러주시면 기존에 있던 아이가 교체가 되니까 아무것도 선택하지 마세요. 빈 공간 선택 해제 컨트롤 D 눌러서 1급의 7번 6번째 페이지에 있군요. 클릭 드래그 1급의 8번의 경우에는 클리핑 패스라고 해서 주변에 필요 없는 이미지는 잘라낼 건가 봅니다.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브젝트 메뉴에 가시면 클리핑 패스 보일 거고요. 옵션즈를 열으시게 되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클리핑 패스는 알파라고 되어 있네요. 알파 채널로 넣어줄게요. 그럼 이렇게 경계선 따진 거 확인이 되시죠? 오케이. 거기에 대해서 효과를 주세요 라고 했네요. 선택되어 있는 거 확인 꼭 좀 해주세요. 선택을 콩 찍으셔서 오른쪽 버튼에 효과 이펙트스를 가시게 되면 내부에 그림자를 줄 건가 봅니다. 이너 섀도우 미리 보기로 확인해 보시고 결과값과 비교를 해 보시고 오케이 하셔서 마무리 지어 주시면 되겠죠. 반복하세요. 컨트롤 D. 가지고 온 이미지에서 이렇게 아래쪽의 이미지는 필요가 없는데 보이는군요. 상자만 줄여보도록 할게요. 한번 선택하게 되면 가장자리에 파란색의 선택, 요거는 액자만 선택한 거예요. 안쪽에 그림은 선택한 게 아닙니다. 드래그 하시게 되면 이렇게 액자 부분이 잘리게 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오른쪽 버튼 효과 이펙트스의 그라디언트 페더 가시게 되면 부드럽게 사라지는 그라디언트 페더 방향이 다른가요? 그렇다면 앵글 값을 조절하시면 되겠죠? 아래쪽이 흐리멍텅해져요. OK 단추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1급의 9번의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하나의 이미지에 3개가 이렇게 동시에 들어있고요. 결과값에 이렇게 캡슐처럼 보이는 요 동네에 담겨져 있군요. 그 친구들에 대해서는 텍스트 감싸기도 되어 있으니까요. 요 아이에 대해서 한번 따로 상자를 만들어서 담아보도록 할게요. 3페이지에다가 원형의 일립스 프레임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어 줄 거고요. 여기에다가 네모나게 프레임을 더 얹어 주시면 되겠죠. 사각형의 프레임, 렉탱글 프레임입니다. 클릭 드래그 해서 만들어 줄 거예요. 그 두 아이를 하나로 합체하면 이렇게 캡슐 반만큼 보이겠죠. 개체를 둘 다 선택을 하시고요. 위쪽에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오브젝트 개체의 아웃라인을 좀 수정해 줄 수 있는 패스파인더가 보입니다. 패스파인더를 이용하시게 되면 합체하거나 빼주는 작업이 가능한데요. 지금은 두 개를 합체하도록 할게요. 애드 그렇게 해서 만들어줬더니 이렇게 캡슐 모양이 됐고요. 일부분만 수정할까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 아래쪽 부분만 드래그해서 크기를 좀 조절하도록 할게요. 이 정도 느낌이려나요? 개체를 하나 잘 만들었으니 그 친구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D 눌러주시게 되면 가지고 올 수 있을 거고요. 그 그림을 콩 찍으시게 되면 안쪽에 있는 구슬 선택했을 때 실제로 들어있는 그림은 이따만큼 커요 라고 갈색의 테두리 보이시죠? 꾹 누르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시게 되면 실제 그림이 이렇게 보여요. 원하는 만큼을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크기가 너무 크다 싶으시면 갈색의 테두리 드래그 하셔서 크기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를 잘 만들었으니 복사해서 쓰시면 될 텐데요. 요 친구는 텍스트 감싸기도 되어 있으니까 텍스트 랩을 씌워주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세 번째 친구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5mm만큼이라고 간격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텍스트 감싸기 보호막이 쳐졌어요 라고 파란색의 테두리 보이시죠? 이 친구를 복사해서 하나 더 만들도록 할게요. 파란색 테두리인 상태에서 복사하셔야 돼요. 이렇게 갈색 테두리가 나오면 그림만 복사하는 겁니다. 다시 파란색 테두리 됐을 때 왼손으로 Alt 눌러서 쌍둥이 화살표 나오면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방향을 뒤집겠습니다. 빙그르르 돌려주시고요. 안쪽에 있는 굿을 꾹 누르셔서 원하는 이미지 도형을 뒤집었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도 뒤집어져 있군요. 그렇다면 굿을 꾹 누르고 계시면 이 친구 갈색 테두리 나온다고 했죠? 안에 있는 그림도 뒤집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트랜스폼이라고 변신시켜 줄게요. 위아래로 뒤집을 거니까 플립 버티컬이라고 하게 되면 위아래 상하로 뒤집어질 거예요. 굿을 꾹 누르고 기다리시면 그림들이 보이니까 이제 그 그림을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미지들도 계속 반복해서 넣어 줄게요. 컨트롤 D 눌러서 이미지에 대해서 불투명도가 30%다라고 지시가 되어 있군요. 위쪽에 옵션 창에 보시게 되면 투명도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100% 진하게 보여다오라고 되어 있는 거 30으로 농도를 낮춰줄 거고요. 배경으로 써먹는 큰 이미지의 경우에는 항상 이 친구가 좀 자리를 왔다 갔다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락을 걸어 놓겠습니다. 컨트롤 D 1급의 12번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이미지에 3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배치가 이렇게 따로따로 돼야 되는데 동글동글하게 배치가 된 것 같죠?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다 가둬 놓도록 할게요. 엘립티컬 프레임 하나 만드시고요. 네 번째 페이지 이쯤에다가 넣으면 될 것 같죠? 프레임을 만든 상태에서 컨트롤 D를 눌러주시게 되면 그 프레임 안에 갇혀 있게 될 겁니다. 선택하실 적에 파란색의 테두리는 액자의 크기였고요. 안쪽에 있는 동글동글이 굿을 쿵 찍으시게 되면 이게 그림이죠. 안쪽에 들어있는 그림이 좀 커 보이니까 갈색 테두리가 됐을 때 크기를 조절하시면 그림이 작아지는 거 확인이 될 거고요. 굿을 꾹 누르고 계시면 이미지 원하는 것만 따로 보실 수가 있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클리핑 패스라고 선택을 하셔야 되겠군요. 셀렉션 툴 얘입니다 라고 선택을 하시되 오브젝트 메뉴에 가시게 되면 클리핑 패스의 옵션을 고르실 수가 있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포토샵 패스로 오케이 하시게 되면 이렇게 포토샵에서 따놓은 패스만큼만 잘라진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상태에서 텍스트를 감싸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텍스트 랩 하나, 둘, 세 번째 옵션 가셔서 3mm만큼이요 라고 했으니까 하나, 둘, 셋, 3mm만큼 조절하시면 되겠죠.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셀렉션 툴로 얘입니다 라고 선택 파란색 테두리가 됐을 때 Alt 눌러서 쌍둥이 화살표 나오면 클릭 드래그 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들은 다 배치를 한 것 같죠? 그렇다면 도형들을 얹어보도록 할까요? 렉탱글 툴부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63에 201짜리 만들어 보도록 하죠.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사각형이 만들어질 거고요. 만들어진 친구를 나중에라도 크기 조절할 수 있었죠. 위쪽에 있는 옵션 창 열으셔서 크기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63 하이트 높이는 201 색상 값도 지시된 대로 스와치해서 뽑아주시면 되겠네요.
순서를 맨 뒤로 빼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Arrange Send to Back 이라고 하면 맨 뒤로 깔리는 거 확인이 되시죠? 커다란 친구가 왔다 갔다 하면 번잡스러우니까 그 친구는 변할 게 없다면 락을 걸어 놓는 게 좋겠습니다. 사각형을 하나 더 만들도록 할게요. 클릭해서 대화창을 띄우시면 만들면서 바로 크기를 조절하실 수도 있죠. 130에 145. 이 친구는 선에 대해서 지정이 되어 있는 대로 만들어 주실 수 있겠네요. 선의 색깔과 두께값, 모서리를 모퉁이 경사가 지도록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체를 선택하고 계시면 거기에 해당하는 옵션들이 뜬다 라고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선의 두께값과 색깔값을 줬는데 모퉁이에 대해서 경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콩 찍으셔서 베벨 얼마만큼인지 문제에서 7mm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주시면 되겠고요. 배치되어 있는 순서를 맨 뒤로 빼도록 할까요? Arrange Send to Back 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음표 밑에 가려지게 되는군요. 동글라미 일립스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죠.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실 수 있다. 크기는 나중에라도 수정 가능하다 라고 했으니까 원형에 대해서 크기 140에 162. 효과는 이펙트에 가셔서 드랍 섀도우 그림자 주시면 되겠죠. 순서를 정리하실 때 오른쪽 버튼 이용해서 어레인지 가셔도 되겠지만 단축키를 쓰시면 편해요.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하게 되면 순서를 정하실 수 있고요. 컨트롤 키를 눌렀을 때는 한 단계씩 이동하는 거예요. 컨트롤과 쉬프트를 같이 누르게 되면 맨 앞으로, 맨 뒤로 순서를 정하실 수 있습니다. 샌드 백워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열려라 가로를 누르게 되면 한 단계씩 뒤로 이동하게 될 거예요. 도형을 다 넣었습니다. 이제 글자 작업을 해보도록 할까요? 글자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대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언급이 없는 아이들은 단락 스타일을 적용하는 것들이겠죠. 클래식 뮤직이라고 하는 글자 타입 툴 이용해서 쭈루룩 드래그 하셔서 타이핑하죠. 글자에 대해서 효과 넣어줄 때는 글자를 블록 잡고 계시면 안 돼요. 셀렉션 툴 이용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이펙트스에 가시게 되면 드랍 섀도우 그림자 넣어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짜잘짜잘 작은 글자들은 텍스트 파일에서 미리 만들어져 있으니까 글자들 쫘라락 복사하셔서 가져다 붙이시면 되겠죠. 그 상자 만들겠습니다. 타입 툴 이용하셔서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상자 만드실 수 있을 거고요. 컨트롤 V 누르게 되면 글자 들어갈 거예요. 타입 툴 누르셔서 이만큼이라고 블럭 잡으시고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패러그래프 스타일을 적용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 페이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페이지에는 단을 두 개로 나눠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의 단으로 합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럴 때는 선택을 하시고 나중에라도 단을 나누실 수 있습니다. 단은 두 개로 나눌 테야요 라고 그 간격은 페이지 설정할 때 4mm라고 만들었던 거하고 맞춰주시면 되겠죠. 글자들 선택하셔서 제목은 제목 스타일로 본문은 본문 스타일로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글자들을 다 집어 넣었고요. 하이퍼링크를 걸어주는 license.kpc.or.kr이라고 하는 건 요 아래쪽 첫 번째 페이지에다가 글자를 만들어서 링크를 걸어주시면 돼요. 글자들 글꼴 맞춰주도록 할 거고요. 그 만들어져 있는 글자를 몽땅 다 블럭을 잡으셔서 하이퍼링크라고 연결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URL 주소를 똑같이 쓰시면 돼요. license.kpc.or.kr이라고 주시게 되면 하이퍼링크가 이렇게 걸린 게 확인이 될 거고요. 하이퍼링크가 걸렸다라고 하는 형태로 글자의 색깔이 바뀌는 게 보이는데요. 그 모양이 바뀐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캐릭터 스타일에서 원래는 none으로 아무런 효과가 들어있지 않았는데 하이퍼링크 걸면서 자동으로 스타일이 씌워진 경우에요. 이 친구는 없습니다 라고 바꿔주시면 돼요. 글자 색깔 다시 한번 흰색으로 원상복구 시키겠습니다. 하이퍼링크는 계속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글자에 대한 스타일만 다시 원상복구 시켜준 거니까 그거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배치를 쭉 한번 훑어볼 텐데요. 미리 보기 형태로 확인을 해보시는 게 깔끔하겠죠. 위아래로 쭉 결과물 보시고요. 파일을 저장할 때 두 가지 형식으로 저장합니다. 하나는 인디자인 파일로 저장할 거고요. 또 하나는 EPUB이라고 해서 출판물 형태로 저장을 할 거예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시고 세이브 하시게 되면 어디다 저장할 건지 물어보겠죠. 대화창이 뜨면 경로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GTQ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파일의 이름을 맞춰준 대로 저장하시면 되겠고요. 한 번 더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EPUB 형태로 저장을 할게요.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EPUB 중에서도 고정 레이아웃으로 내보내라 라고 되어 있군요. 파일을 내보내기 하겠습니다. 엑스포트. 그러면 경로 물어보죠. GTQ라고 하는 폴더 안에 EPUB 형태로 저장을 할 건데 여러 가지 EPUB 중에서 우리는 픽스드 레이아웃이라고 고정시켜 주세요 라는 거 선택했습니다. 저장하게 되면 얘가 하나의 옵션을 물어보게 될 텐데요.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내보내기 할 때 첫 번째 페이지는 레스터화 시켜주세요 라고 했는데 기본값이에요. 건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하셔서 마무리 지어주시게 되면 EPUB으로도 출판이 완료가 됐네요.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파일의 크기와 이름 지정이 되어 있군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Document.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소원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세 번째 문제니까 3 줄 거예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밉스 폭을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 210, 높이가 280, 페이지는 2장이지요. 그리고 스타트 페이지는 1번입니다. 컬럼은 3개를 주셔야 되는데 그 간격은 6mm라고 되어 있군요. 여백은 마진값이 상하 좌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링크는 풀어져 있어야겠지요. 탑이라고 하는 친구가 상입니다. 하 30, 그리고 인사이드 아웃사이드가 좌우죠. 20에 20. 블리드 도령값은 3mm입니다. 크레이트. 작업에 앞서서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거 색깔을 뽑는 거죠. 스와치 패널에 가셔서 가장 기본이 되는 색상들 뽑혀져 있긴 하지만 우리는 더 추가해 줄 거예요. 뉴 스와치 누르시면 새로운 값이 생기고요. 더블 클릭해서 필요한 색상 값들을 모두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복해서 넣어주세요. 필요한 색상을 다 뽑았습니다. 단락 스타일도 미리 뽑아놓는 게 좋겠죠. 패러그래프 스타일, 베이직 패러그래프는 기본 글꼴인데 영문판이다 보니까 글꼴이 기본 영문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한글 글자들을 복사해 올 거기 때문에 기본 글꼴을 한글 글꼴 어떤 거든지 상관은 없고요. 그렇게 설정을 해놓도록 할게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추가해 줄 겁니다. 더하기 누르시게 되면 스타일이 추가가 됐고요. 스타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대화창 뜨면 중제목이라고 추가시켜주면 되겠죠. 베이지 캐릭터에서 글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바탕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시면 되겠고요. 크기는 사이즈 15, 행가하는 리딩 줄 간격이죠. 색깔 값은 캐릭터 컬러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베이직 패러그래프 기반으로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추가해서 만들어 주세요. 단락의 경계선이라고 하는 친구는 패러그래프 룰이라고 하는 거 룰 온이라고 켜주셔야 합니다. 물결무늬라고 되어 있네요. 타입을 웨이브, 두께값은 2라고 했으니까 2포인트까지만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데요.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제목 밑에 글자만큼만 밑줄이 쳐져 있어요. 그렇다면 그 아이는 컬럼이 아니라 텍스트라고 글자에다가만 표현을 해주세요 라고 바꿔주시는 게 좋겠죠. 시작 표시 문자는 드랍캡입니다. 글자가 얼마만큼 자리를 차지하나요? 두 줄만큼 차지하고요. 글자 한 개만 커졌네요. 라인은 두 개, 캐릭터는 한 개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죠? 첫 줄 들여쓰기는 인덴트 앤 스페이싱 가셔서 첫 번째 줄이라고 했으니까 퍼스트 라인 되겠네요. 4mm만큼 들어갈 겁니다. 모든 패러그래프 스타일을 정의하셨으면 베이직으로 돌아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페이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마스터 페이지 설정을 비마스터 추가해서 페이지 번호를 넣어라 라고 되어 있네요. 현재는 페이지가 이렇게 위아래로 엇갈려 있으니까 우선 한 군데다 이렇게 모아놓도록 할까요? 페이지 자체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Allow 다큐먼트 보입니다. 페이지를 질질질 끌고 멀리 가지 마세요. 가까이 착 붙여주십시오. 양쪽으로 펼쳐진 형태가 적용이 됐고요. A 페어런트라고 하는 건 A 마스터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B 마스터가 필요하니까 A 페어런트라고 하는 친구 자체를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New 페어런트, New 마스터를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그 친구는 B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넘버 오브 페이지라고 하는 친구는 두 장 페이지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해주시게 되면 B 페어런트, B 마스터가 만들어졌고요. 하지만 앞서서 만들었던 그 페이지들은 아직도 A 마스터에 종속되어 있죠. 종이들한테 직접 얘기할게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어플라이 페어런트, 어플라이 마스터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A 마스터, A 페어런트라고 되어 있는 걸 B 마스터, B 페어런트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죠. 투 페이지스라고 하는 건 전체 모든 페이지가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으니까 all pages라고 하게 되면 모든 아이들이 B 마스터에 이렇게 영향받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B 마스터에 보시게 되면 페이지에 번호를 넣고 면주를 넣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보시게 되면 페이지에 번호와 면주가 들어 있어요. 그 아이들은 이미지들보다는 항상 위쪽에 보여야 되니까 레이어를 따로 구분을 하도록 할게요. 아랫동네 레이어가 1번이라면 윗동네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더하기라고 하게 되면 레이어 2번 만들어지죠. 거기에다가 마스터의 번호와 연주를 넣게 되면 이제 항상 만들어진 아이는 위쪽에 있기 때문에 그 밑에 만들어진 아이들보다는 항상 위쪽에 보이게 될 거예요. 비마스터라고 하는 아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 파랗게 먹는 거 확인되시죠? 여기에다가 페이지에 번호를 넣겠습니다. 타이프 툴 이용하셔서 페이지 번호를 작성하도록 하죠. 타이프 메뉴에 가셔서 인서트 스페셜 캐릭터 마커스에 가시게 되면 커런트 페이지 넘버라고 해서 이렇게 B라고 선택되어 있는 건 B 마스터에 있는 페이지 번호다라는 뜻이에요. 글꼴 지시사항에 나와 있으니까 페이지 번호에 대한 글꼴 맞춰주시면 되겠죠? 별 얘기는 없지만 상자의 가운데 배치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정 가운데 정렬이 되세요라고 하는 것까지 맞춰줬고요.
그 상자 하나 더 만들어서 면주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주에서는 타지마할이라고 하는 글자가 써졌으면 좋겠네요. 면주에 대해서도 글꼴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춰주시면 돼요. 별 얘기는 없지만 가운데 맞춤까지 하고 나오도록 할까요? 이렇게 해서 면주와 제목을 넣었는데 그 사이에 선이 이렇게 쫙 그려져 있군요. 선도 하나 만들게요. 라인 툴 이용하셔서 쭉 드래그 하시면 되는데 삐뚤어지지 않도록 왼손으로 Shift 눌러서 만들어 주시면 선이 제작되고요. 그 선에 대해서도 문제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럭지와 색깔 정하시면 되겠죠? 선의 굵기가 가는 선과 굵은 선으로 되어 있죠. 시크와 시인을 두 개 선택하셔서 굵고 가는 색깔 정하시면 되는데 이 친구는 두께 값이 5포인트라고 되어 있고요. 색깔 값이 M70에 K5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한 세트를 잘 만들었으면 이걸 복사해서 옆에 페이지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몽땅 다 선택하시고요. Alt 누르게 되면 쌍둥이 화살표 보이시죠? 클릭 드래그 하셔서 놓으시면 되겠고요. 마스터 작업이 끝났는데 여기 두 번째 페이지에 이름만 타지마할이 아니라 스토리라고 바꿔주도록 하죠. 이제 일반 페이지로 돌아오겠습니다. 일반 페이지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마스터가 아니라 일반적인 페이지로 돌아왔는데 레이어도 2층이 아니라 1층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이제 그 면주나 제목은 항상 위쪽에 배치가 될 거예요. 나머지 일반적인 오브젝트들은 레이어 1으로 돌아와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삽입해 보도록 할까요? 컨트롤 누르고 D 누르시게 되면 대화창 뜰 거고요. 원하시는 이미지 선택하셔서 갖다 넣으시면 되겠죠? 클릭 드래그 하면 그림 쫓아다녀요. 여기다가 놓을 거다 드래그. 이펙트 경사와 엠보스 주라고 하는군요. 오른쪽 버튼 이펙트스 가셔서 베벨 앤 엠보스 주시면 되겠죠. 필요한 이미지들 계속 반복적으로 컨트롤 D 눌러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온 순서에 따라서 위에 쌓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려진 경우에는 순서를 뒤로 빼시면 되겠죠.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샌드 투 백 맨 뒤로 깔아줬고요. 이펙트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트에서 그라디언트 페더 결과값이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그라디언트 진 거에 불만 없으니까 그대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커다란 이미지가 왔다 갔다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시켜 놓는 게 좋겠죠. 락을 걸겠습니다. 반복해서 이미지들 배치하세요. 오브젝트에서 클리핑 패스 가시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클리핑 패스의 타입을 디텍트 엣지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텍스트 감싸기까지 같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세 번째에 있는 옵션으로 얼마만큼 떨어뜨릴 건지 제시하고 있는 6mm 적용을 하시면 되겠죠. 이미지를 배치한 순서에 따라서 이 친구들이 위치가 달라졌을 때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레인지라고 순서를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겠죠. 이미지 배치가 끝났으면 도형을 얹도록 할게요. 문제에 보시면 사각형의 크기가 다 지정이 되어 있어요. 투명도라든지 다 적용해서 만드시면 될 텐데요.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임의로 크게 만들어질 거고요. 이 친구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선택 도구로 옅니다 라고 선택한 상태 위쪽에 옵션을 보시게 되면 그 친구에 대한 속성들이 뜰 텐데요. 나중에라도 크기들을 다 바꿀 수가 있어요. 170에 48 색깔 값에 대해서 지정된 대로 흰색 0000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투명도에 대해서도 위쪽에 보시게 되면 옵션 값이 보이게 될 겁니다. 얘입니다 라고 선택한 상태에서
투명도가 현재 100%로 진하게 보이고 있죠. 그 아이에 대한 투명도는 70입니다. 라고 값을 낮추게 되면 살짝 뒤쪽이 비쳐 보여요. 일립스 동그라미의 경우는 클릭만 해서 사이즈 자체를 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에 40짜리라고 값을 주고 OK 하게 되면 동그라미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위쪽에서 따로 바꾸실 필요가 없습니다. 색깔 값은 미리 만들어져 있는 스와치에서 고르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버튼 이펙트스 가셔서 그라디언트 페더 주시면 되겠죠. 그라디언트 페더를 주실 때에 기본값은 리니어로 되어 있는데 결과값은 동글동글 퍼져나가니까 타입을 레디얼로 바꿀 수 있을 거고요. 퍼지는 정도의 중간값은 슬라이드 단추 이용해서 왔다 갔다 조절하시게 되면 조금만 퍼지는지 많이 퍼지는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하나를 잘 만들어서 복사해서 쓰도록 할까요? Alt 눌러서 복사. 크기를 바꾸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옵션 값을 80이라고 값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색상 값을 주세요. 나머지 글자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를 보시면 타지마할이라고 하는 글자는 얘를 얘기하는 모양인데요. 글자가 이렇게 휘어져 있죠. 휘어져 있는 글자의 경우에는 타일보너 패스라고 둥그런 패스를 그리셔서 그 위에 글자를 얹으시면 되겠습니다. 펜도구 이용해서 곡선을 하나 그리도록 하죠.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만들어진 그 선에다가 글씨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 꾹 누르고 계시면 타입 오너 패스로 바꾸실 수 있고요. 선에다 가까이 대시면 이렇게 글자에 플러스 표시 보이시죠? 클릭하셔서 글씨 쓰시면 되겠네요. 글꼴 맞춰주세요. 그림자 효과를 주실 때에는 셀렉션 툴 이용하셔서 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버튼 이펙트스에 가시게 되면 드랍 섀도우 그림자를 줄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선의 경우에는 펜으로 그렸을 때 눈에 좀 보이길 원해서 깜장색을 표현했지만 이제 글씨가 작업이 끝났으니까 선은 필요가 없겠죠? 선의 색깔은 없습니다. 라고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세요. 나머지 짜잘짜잘한 글자들은 소스에서 다 제공을 해줬을 겁니다. 이렇게 이슬람 예술에 대한 글자들 쩌라라 필요한 만큼 복사하셔서 컨트롤 C 그 상자를 하나 만들도록 할까요? 타입 툴 이용해서 상자 하나를 쭉 드래그 해줍니다. 컨트롤 V 넣어준 글자들에 대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패러그래프 스타일 제목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반복하시면 됩니다. 블록을 잡으셔서 컨트롤 C 복사할 거고요. 상자를 만들어서 가져다 붙일게요. 컨트롤 V 글자들에 대해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죠? 나머지 글자들 몽땅 다 복사할게요. 컨트롤 C 오른쪽 페이지에다가 상자 커다랗게 만들 거고요. 컨트롤 V 글자들을 만들고 보니 그 친구들은 상자를 선택했을 때 위쪽에 옵션 보시게 되면 단을 나중에라도 나눌 수가 있죠. 단은 3개로 나뉘어질 거고요. 단 사이의 간격은 6mm로 저희가 용지 설정했을 때하고 똑같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들고 보니 이 친구는 지금 상자 밑에 그림이 깔려 있는데요. 우선 단락 스타일부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러그래프 스타일에서 제목 부분 모든 아이들은 본문 2번이지만 중간중간에 들어있는 제목은 소제목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글자들이 이렇게 그림들을 밟고 지나가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림에 대해서 언급이 없을지라도 여러분들께서 텍스트에 감싸기를 해주셔야 글자들이 그림을 밟고 지나가지 않겠죠? 텍스트 랩을 씌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의 경우에는 넣고 보니 글자와 저 줄 간격 사이가 너무 가깝군요. 그럴 경우에는 언급이 없을지라도 여러분들께서 그 간격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패러그래프 룰에서 물결 무늬로 이 포인트만큼 글자만큼만 보일 수 있도록 옵션을 정했는데요. 오프셋 값을 주시면 그 사이를 간격 떨어뜨릴 수 있어요. 보시면 그 글자에 대해서 오프셋 값이 이렇게 들어갔을 경우 OK 단추 누르고 나와 보시면 간격이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간 게 보이시죠? 플러스 값이기 때문인데요. 얘를 마이너스 값으로 적용하시게 되면 아래쪽으로 선이 그려지는 거 확인이 되시죠? 요 값은 정답은 없고 본인이 보시기 적당한 크기로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배치를 쭉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미리 보기 형태를 확인해서 출력물과 동일한지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죠.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은 인디자인 형식으로 하나만 저장하도록 되어 있네요. 파일 선택하셔서 세이브 가시면 경로는 GTQ라고 하는 폴더 안에 인디자인으로 저장된다 라고 저장하시게 되면 세 번째 문제도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2022년 5월달 A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천천히 연습하셔서 다음번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